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무레시에서 포착됐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죠. 포착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포착이라는 두 글자 한자죠. 착 포착인데요. 포착. 그런데 이것을 중국어나 일본어에도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이런 빅 뉴스는 드물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톱 뉴스를 장식할 거예요.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포착되었다. 또 있어요. 배우 이영애와 남편인 정호영 회장이 함께 포착됐다는 신문기사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 역시 깜놀할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김정은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포착이 될 만한 그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배우인 이영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것도 남편인 정모 회장과 함께 포착되었을까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사업이 폭망해서 외국으로 서둘러 도망가다가 포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김정은이나 국민 배우 이영애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찍혔다는 의미인데, 기자가 이 포착이란 말은 일본과 중국에서는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체포되다는 뜻이에요. 이 체포되다와 체포라는 뜻과 같은 의미인 단어 포착을 쓴 거예요. 포착이라는 말은 여기 잡을 포자입니다. 손수자, 손이죠. 여기 뭐냐면 손수자가, 여기도 손수자겠죠. 잡을 포, 잡을 착, 붙잡을 포, 붙잡을 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뜻이 바로 포착되었다. 포착했다면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포착은 이 체포뿐만 아니라, 포획이죠. 포획과도 마찬가지인데, 포착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하면 포획은 짐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포획과 같은 말이고, 그런데 이 포착이나 포획과 반대의 말이 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이죠. 이것입니다. 석방하다. 포착은 바로 석방과 반대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만,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 두 단어가 이런 황당한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한자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 또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아주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사회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어느 단어의 외연이죠. 어느 단어의 외연이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뜻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착, 버글자입니다. 잡을 포, 잡을 착, 혹은 잡힐 포, 잡힐 착.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포착이 카메라에 찍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너무나 많아요. 생긴 해프닝이 틀림없습니다.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는 이 삼각구도가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동 탈락 현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국어 단어의 참 우리나라의 단어가 참 다채롭고 많죠. 그런데 70% 내지 75%가 한자어예요. 한자어. 여러분, 이름도 95% 이상이 한자어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한자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도대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젊은 사람 가운데는 국어보다 영어가 더 쉽다고, 영어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은 한자 박대와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황당무계하게도 김정은이 포착되었고 배우 이영애가 포착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진에 찍혔다. 혹은 카메라에 찍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착 두 글자에 대해서 포자의 손수변이죠. 손수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손수변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손수변을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손수변. 이게 바로 이 손수자와 마찬가지 똑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포자를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포자의 원래의 모양은 어떠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밭전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풀이 나야 돼. 이 풀은 뭐냐면 채소예요, 채소. 밭에서 채소를 기른다. 혹은 채소를 기르는 곳. 혹은 채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변했죠.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기서는 잡을 포자인데 여기서는 발음 부호 역할만 하고 있어요. 발음 역할만 하지 다른 역할을 하지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게 밭전자이고 여기서 나는 이 풀이니까 뭘까요? 채소란 말입니다. 채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걸 또 사나이라는 뜻도 쓰죠. 흥보 넓어. 그래서 이게 원래의 의미를 이게 밭 혹은 이 채마밭 뭐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걸 이렇게 넣어. 이게 바로 채마밭. 그러니까 뭐 배추나 뭐 시금치 이런 것을 심는 채소를 심는 밭을 이 포라고 하죠. 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자는 이런 뜻이고 착자는 뭘까요? 착자는 바로 또 손수를 이렇게 하고 발족자를 넣었어요. 이 발족자 이것도 여기서는 그냥 발음기호의 뜻만, 발음기호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 혹은 착 두 글자는 전부 잡다 혹은 피동형이 되면 잡히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포착되고 이영애가 포착되고 이런 참 황당무계한 해프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용어를 좀 우리가 한자를 좀 배워서 좀 바르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